자, 위법성 인식을 봅니다. 자, 먼저 자, 위법성 인식을 자, 행위자가 자신 행위가 공동사회 질서에 반하고 법적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다수설 했죠. 우리 다수설은 위법성 인식을 법적 금지 인식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 체크하시고 판례는 학자들과 해석을 좀 달리합니다. 자, 우리 판례는 위법성 인식을 사회 정의와 조리 동그라미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하지 말았었어야 하지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가정에서 교육 배우죠. 그쵸? 학교 다니고요. 대학교 다니고요. 직장생활 하고요. 그쵸? 사회생활 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꽃을 꺾지 말아야지. 그쵸? 애들 때리지 말아야지. 너 왜 길거리에 침 뱉냐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몸매 체득화된 것이 바로 사회 정의와 조리인 거예요. 그쵸? 사회 정의와 조리 어긋나는 것이라면 침을 뱉지 말아야지. 왜 그걸 알면서도 침을 뱉었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너는 뭐다?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학자들보다 범위 해석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한다. 이것을 꼭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해당 법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쵸? 그게 법에 규정되어 있든 아니든 간에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하지 말았었어야지 라고 이렇게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그것이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것인데 했기 때문에 너는 뭐다? 책임 비난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인식의 정도 나와 있죠. 위법성 인식은 이렇게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전부 다 위법성 인식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격정범 여기 확정적, 현실적, 미필적, 잠재적 인식으로도 촉하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충동범, 격정범, 확신범, 양심범도 위법성 인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험은 판례만 나와요. 자,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 인식의 체계적 지위인데요. 이것은 이제 순수 이론 문제죠. 저희 순수 이론 문제도 최근에는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봐두셔야 됩니다. 먼저 논의 실익. 자, 위법성 인식은 책임 요소라는 거예요. 책임 요소.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이론이 없다. 그래서 기출문제 가보시게 되면 자,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구성요건 요소로 보는 반면에 책임 요설은 위법성 인식을 책임 요소로 본다. 틀려요. 어느 견해를 취하든 간에 전부 다 위법성 인식을 책임 요소로 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시면 이것이 이 그림이 고의 파트에 가면 나와 있어요. 고의범. 구성요건적 고의 노트 펴보시게 되면 여기 고의과실의 체계적 지위 나와 있죠. 그쵸? 제가 고의 파트에서 고전적 범죄 체계론에 따르게 되면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 그쵸? 객관적인 것은 불법으로, 그리고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전적 범죄 체계론에 따르게 되면 고의과실을 책임론에다가 배치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고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신자를 붙였어요? 고전적 범죄 체계론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의과실을 그대로 이어받는데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자, 노트 책임의 일반 유형 가보세요. 일반 유형 가보시게 되면 조금 더 그림이 복잡해지죠? 보세요. 아까보단 그림이 복잡해졌단 말입니다. 고전적에서는 고의과실, 신고전적도 고의과실인데 자, 이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책임론 가보시게 되면 자, 요 그림 보세요. 고전적 나와 있죠? 고전적의 고의과실은 어디에 있다? 책임이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고의에는 오로지 100% 사실의 인식만 구성요건 요소로 사실의 인식만 그 내용으로 자리 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순수한 사실의 인식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신고전적으로 오게 되면 이 신자가 붙은 말은 뭐다? 이 고의 속에 순수한 사실의 인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요소도 있다는 것, 규범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신자란 말을 붙은 겁니다. 이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는 것은 그 예로서 뭐다? 위법성 인식, 이 기대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론에 있는 내용이 원래 고전적 같은 경우에는 고의 과실밖에 없었는데 신자가 되면 이 규범적이 추가되는 겁니다. 추가되어서 이제 보세요. 고의 속에 뭐가 있다? 고의 속에 사실인식뿐만 아니라 위법성 인식도 포함된다. 그래서 요 지금 제가 색깔 칠하고 있는 이 위법성 인식을 발견했다는 거죠. 발견했다. 그리고 뭐가 들어온다? 그렇지.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을 가보게 되면 책임에는 고의 과실밖에 없었지만 신고전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고의, 과실, 그리고 기대 가능성이 추가되는 것이고 고의 속에는 사실인식 외에 위법성 인식까지 추가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을 다시 고의범 구성요건적 고의로 와보세요. 와보시게 되면 이 목적적으로 오게 되면 책임론에 가 있었던 고의 과실을 앞으로 끌고 온다 그랬습니다. 자,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목적적으로 가게 되면 고의 과실이 어디에 간다? 고의 과실이 구성요건 파트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옮겨지게 되어서 이 고의 과실이 바로 구성요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기존까지는 고전적이든 신고전적이든 고의 과실이 책임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전적, 신고전적은 체계적 지위를 책임 요소로 보았었지만 목적적으로 오게 되면 앞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고의 과실을 구성요건 요소로 보게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끌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의 과실을 앞으로 끌고 갑니다. 자, 쭉 앞으로 끌고 갑니다. 쭉 앞으로 끌고 가게 되면 목적적으로 오게 되면 고의 과실이 이제 앞으로 왔죠? 앞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와요. 고의 과실 그대로 오게 되는데 자, 보세요. 고의 속에는 사실인식 외에 플러스 위법성 인식이 있다 했잖아요. 있다 했는데 앞으로 끌고 가면서 사실의 인식만 끌고 갑니다. 사실의 인식만 네가 내 자식 같다는 거예요. 네가 내 자식 같으니까 네만 끌고 가겠다. 대신 위법성 인식은 이 반토막 냈죠? 이 반토막 냈습니다. 그래서 반토막 낸 앞에 것만 끌고 가고 위법성 인식은 가만히 보니까 닌 내 자식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식 같지 않으니까 닌 거기 남아있어. 닌 남의 자식이니까 거기 남아있고 내 친자식만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 과실 중에서 고의 과실 그대로 가게 되는데 고의 내용에 있는 사실의 인식만 끌고 가고 위법성 인식은 그대로 여기에 책임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고 기대 가능성은 닌 원래 기본적 요소이니까 닌 원래 거기에 그냥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식을 그냥 남겨둔 채 순수한 고의 과실만 앞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목적적 범죄 체계론인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합일태적으로 오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합일태적으로 오게 되면 이 신고전적과 목적적이 합쳐진 것이 이게 이제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이다 보니까 그래서 고의 과실을 그대로 끌고 내려오고 그리고 책임론에 있는 이 부분이 그대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합일태적으로 오게 되면 고의 과실, 구성요건 파트에 있는 고의 과실 그대로 끌고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신고전적에 있는 것이 그대로 끌고 내려오죠. 끌고 내려옵니다. 여기도 고의 과실이 있다는 거죠. 고의 과실이 있다. 있고 거기 외에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방금 보았던 이 책임 요소에 있는 고의 과실 외에도 위법성 인식, 그 다음에 기대 가능성 그 네 가지가 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총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책임론을 가보시게 되면 보세요. 합일태적으로 오게 되면 책임 파트에는 총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됐나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지울게요. 자, 지웠습니까? 자, 이 위법성 인식이 언제 발견됐다고요? 위법성 인식이 신고전적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했습니다. 그때 위법성 인식을 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중에서 어디에 배치해놨다고요? 그쵸? 책임론에다가 배치시켜놨다 했습니다. 목적적의 경우에도 여기 위법성 인식이 책임 요소에 있는 것이고요. 합일태적으로 오게 되더라도 위법성 인식은 책임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법성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범죄 체계론을 취하든 간에 신고전적이든 목적적이든 합일태적이든 간에 어떠한 범죄 체계론을 취한다 하더라도 항상 어디 칸에 있다? 책임 칸에 있다는 겁니다. 책임 칸. 고의 과실만 왔다 갔다 했지 위법성 인식은 언제나 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가보시게 되면 위법성 인식을 책임 요소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가보시게 되면 고의설은 위법상 인식을 구성요건 요소로 보는 반면에 책임설은 위법상 인식을 책임 요소로 본다. 틀린 말이죠. 어떤 고의설을 취하든 책임설을 취하든 간에 위법상 인식은 책임 요소인 거죠. 그것이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나 위법상 인식이 고의 요소냐 아니면 독자적 책임 요소냐에 대해서 고의설과 책임설 대립이 있다. 말씀드렸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볼까요? 자, 위법성 인식 한번 가보세요. 칸 가보시면 자, 이 그림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보세요. 고의 속에 신고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 속에 위법성 인식을 포함시켰죠?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고의설이라 부르는 거예요. 고의설. 목적적으로 가게 되면 고의 과실을 앞으로 끌고 갔죠? 그래서 고의는 구성요건 요소에 있는 것이고 내 자식, 친자식만 끌고 갔지 친자식이 아닌 자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했죠? 그쵸? 그래서 고의와 위법성 인식은 엄연히 분리가 된 겁니다. 분리가 된 것인데 위법성 인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책임 칸에 있다 있습니다. 책임 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책임설. 합일태적도 마찬가지죠? 합일태적도 이 책임 요소에 있는 고의 과실도 있긴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의 속에는 위법성 인식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분리가 된 거죠. 분리가 된 겁니다. 신고전적으로 오게 되면 포함되었지만 합일태로 오게 되면 분리가 돼요. 목적적도 당연히 분리가 되는 것이고 분리가 되었다고 하는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위법성 인식을 책임설로 보는 거예요. 책임설. 그래서 고의 속에 포함된 것은 고의설. 고의 속에 포함되지 않은 독자적 분리가 된 것은 책임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위법성 인식을 고의에 포함시킨다면 고의설. 아니다. 분리가 된 것이다. 그러면 책임설. 그래서 양자가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 것이고 그쵸? 대립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결국 위법성 인식이 없을 때에 해당되는 금지착오에 대해서는 양자가 결론을 달리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잠시 이따 볼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도 고의설과 책임설의 대립은 범죄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 인식이 필요한가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고의 내용이냐 책임 내용이냐 그 부분에 대립이 있는 것이지 위법성 인식이 필요한가 여부에 대한 견해 대립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지문, 2번 지문도 기출지문에 예전부터 등장해 왔던 거죠. 자, 이것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방금 봤죠? 고의설은 뭐다? 고의 속에 위법성 인식을 포함시킨다. 그래서 고의 내용으로 보는 견해가 고의설인 겁니다. 고의 속에는 구성요건적 고의 말고도 이 구성요건적 고의가 뭡니까? 사실의 인식이죠. 사실의 인식 외에도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말한다. 그래서 다시 노트와 보세요. 자, 여기 고의설 나와 있죠? 고의설 보시게 되면 고의 속에 위법성 인식을 포함시키니까 만약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즉 고의에는 사실인식 외에 위법성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결국 고의도 탈락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위법성 인식이 결여되었다면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부분에 과실적 요소가 있다면 과실범으로 처벌될 뿐이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이 부분이 바로 고의설의 해결 방안인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봐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고의설은 고의 속에 사실인식 외에 위법성 인식을 포함시킨다는 견해이다고요. 따라서 위법성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고의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인식하지 못한 부분에 과실적 요소가 있다면 과실범으로 해결할 뿐이다. 자, 됐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그러면 교재와 보세요. 자,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고 다만 그 부분에 과실이 있을 때는 과실범 처벌될 뿐이다. 자, 됐습니까? 자, 됐어요.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근데 고의설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다시 노트 와볼까요? 자, 노트를 와보시게 되면 여기
해서 이제 옆에 빈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화살표 해놨죠? 화살표 쭉 해놨어요. 화살표 해놓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일로 오네요. 자, 일로 옵니다. 자, 이 고의설 있죠? 고의설. 고의설은 엄격 고의설이 있고 제한적 고의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자, 엄격 고의설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현실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게 필요할 요자입니다. 현실적 인식이 있음을 요한다는 견해가 엄격 고의설이고, 아니다. 굳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인식 가능성이면 족하다. 가능성이면 족하다고 하는 견해가 제한적 고의설인 거예요. 근데 시험은 요 엄격 고의설이 아주 출제가 잘 돼요. 엄격 고의설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엄격 고의설은 현실적 인식이 있음을 요한다는 견해다. 는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 견해는 어떤 비판점이 있을까? 자, 비판점을 보시면 자, 격정범, 그쵸? 확신범, 상습범, 법에 무관심한 자, 이런 자들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현실적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현실적 인식이 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 인식이 있을 때 고의가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 이 친구들은 현실적 인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고의는 타락되는 거잖아요. 고의는 타락되는 거죠. 즉 위법성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인데 이 친구들이 현실적 인식이 없다 보니까 결국 고의가 타락되는 것이고 다만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 처벌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들은 그 과실적 요소조차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정책적으로 아주 큰 결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한적 고의술이 등장하게 되지만 시험은 이 엄격 고의술이 출제가 잘 된단 말입니다. 이 비판점 때문에. 자, 가볼게요. 자, 여기 가보시면 자, 엄격 고의설 비판점 여기를 별표 쳐보세요. 이 부분이 위법성 인식에서 제일 출제가 잘 되는 파트입니다. 자, 방금 봤죠? 격정범, 확신범, 상습범, 무관심자, 도의심이 박약한 자까지 밑줄 잡으세요. 이 사람은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다면 결국 과실범으로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형사정책적으로 아주 큰 결함을 갖고 있는 견해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법의식이 투철한 점보다도 유리하게 처벌받는다는 비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무슨 견해다? 엄격 고의설이다. 이것이 출제가 여러 번 됐어요. 승진 시험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등장한 견해가 무슨 견해다? 제한적 고의설이라는 겁니다. 제한적 고의설은 인식 가능성,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인데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과실적 요소라는 거야. 과실적 요소. 이게 나와있지? 이 가능성 자체가 바로 과실적 요소인데 어떻게 과실적 요소가 고의 속에 들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고의와 과실이 서로 모순되는 것인데 이것을 고의 속에 하나로 합쳐지려 했다는 점에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설 중에서도 그다지 큰 지지를 받지 못해요. 큰 지지를 받지 못해서 시험이 바로 엄격 고의설 쪽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의설 할 때 바로 그 고의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엄격 고의설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견해가 제일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 고의설은 지지자가 별로 없어요. 이러한 모순점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요것은 참고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됐죠? 됐어요. 뭐 그림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책임설은 뭐예요? 책임설은 고의와 위법성 인식을 분리시키는 경우에 분리시키고 위법성 인식은 항상 언제나 그 자리가 늘 책임 파트에 있기 때문에 독자적 책임 요소가 된다는 견해가 바로 책임설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노트 가볼게요. 여기 있네요. 그쵸? 자, 이제 지웁니다. 자, 지웠어요. 자, 책임설 봅니다. 책임설은 목적적과 합일태적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쵸?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견해는 뭐예요? 고의 속에는 위법성 인식이 포함되지 않잖아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고의가 영향을 받아요? 고의가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고의는 항상 영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의는 언제나 늘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고의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포함시켰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고의가 타락된다는 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책임설은 뭐다? 고의에는 고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늘 고의는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고의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서 고의는 늘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 위법성 인식이 없을 때에는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만 책임만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각되냐 감경되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고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같이 받으셔야 돼요. 자, 기출문제 나와 있나요? 기출문제 12번 나와 있네요. 11번, 12번 좀 받으시면 되고 10번, 11번, 12번 그쵸? 자, 책임설 갑니다. 자, 엄격 책임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엄격이 있고 제한적이 있는데 엄격이라고 하는 것은 노트에 나와 있나? 노트에 없네요. 자, 엄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위법성 조각 사이에 대한 착오가 있어요. 그 착오가 여기 보시게 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 이 존재에 대한 착오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한계에 대한 착오가 있고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어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조각 사이에 대한 착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 조각 사이에 대한 착오라면 그게 존재든 한계든 전제 사실이든 어디든 간에 전부 다 뭐로 본다? 전부 다 금지착오로 보는 견해가 바로 엄격 책임설인 거예요. 자, 올라가 보시면 그래서 조각사에 관련된 모든 착오가 전부 다 금지착오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엄격 책임설입니다. 자, 반면에 제한적 책임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 네 말대로 조각사에 관련된 것이라면 금지착오 되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맞다는 것은 이 제한적 책임설에 따랐을 때는 이 존재하고 한계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 존재하고 한계는 너처럼 금지착오 되는 것은 맞는데 이 전제사실 착오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전제사실 착오는 이건 금지착오가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제3의 착오라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제3의 착오인데 다만 효과에 있어서만큼은 구성요건적 착오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견해가 제한적 책임설입니다. 제한적 책임설은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제3의 착오로 봐요. 그래서 이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서만큼은 이 양자가 견해를 달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제한적 책임설. 이 전제사실의 착오에 있어서만큼은 구성요건적 착오도 아니고 금지착오도 아닌 제3의 착오로 보지만 효과에 있어서만큼은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다는 견해. 이것은 다음 시간에 뵙니다. 다음 시간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존재와 한계는 똑같이 너처럼 금지착오로 보지만 전제사실만 다른 착오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굳이 여기에 대한 비판은 공부할 필요가 없고 뭐 다수설이다 보니까 굳이 비판은 공부할 필요가 없고 이 엄격 책임설에 대한 비판은 이거예요. 이 비판 누가 하겠습니까? 이 비판을 이 다수설이 하겠지. 그치? 이 다수설은 존재와 한계와 전제사실을 분리시켜 놨잖아요. 존재와 한계는 금지착오고 전제사실은 제3착오로 봤는데 그 다르게 보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다르게 보는 이유가.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올라가 보시면 법 규정 자체에 대한 착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착오. 이 상황에 대한 착오가 바로 전제사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법 규정 자체와 상황을 우리는 나눠서 법 규정 자체는 금지착오, 상황은 제3의 착오 이렇게 나누었는데 너는 그 자체를 무시하고 완전 하나로 모든 착오를 금지착오로 보았는데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를 왜 간과하고 있느냐라고 밑에 있는 제한적 책임설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다수설은 2번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됐나요?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됐고, 기출은 뭐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어떤 견해가 있는가 하면 뭐 기타가 있는데 거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위법성 인식 불효설 이런 견해도 있고요. 자연범, 법정범 구별설도 있어요. 자연범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필요 없지만 법정범은 인식이 필요하다는 견해, 이런 견해도 있는데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판례는 어떤 취지일까? 판례는 딱 두 개 내놓고 있습니다. 두 개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고의설이냐 책임설이냐와 관련해서 학자들 견해가 분분하다. 근데 학자들에게 평석은 필요 없고 시험은 판례만 나오니까 이런 판례가 있다 라고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 해석을 잘못해서 압류물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했을 때 이걸 어떤 착오로 볼 것인가 관련해서 판례는 이렇게 보면 보고 있어요. 이것은 법률 부지가 아니다. 법률 부지가 아닌 금지착오로 보는데 다만 고의가 조각된다. 고의가 조각된다는 말은 어떤 견해예요? 여기 보세요. 고의설에 따랐을 때에는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조각되지 않잖아요.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 처벌을 했잖아요. 책임설에 가야 인식이 없을 때 고의는 여전히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될 뿐이다.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견해를 두고 고의설이냐 과실을 취했냐 우리 견해 취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해석을 잘못해서 또는 해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오신한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된다 라고 보았다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평석을 끼워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그냥 시험 문제니까 이 판례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또 판례 있죠. 이미 주거를 이동하고 같은 주소에 대원신고를 하였던 터이므로 재차 동일 주소에 대원신고를 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렇죠? 했음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오신한 것이에서 나온 행위였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 조각이 아닌 고의 조각이에요. 고의 조각. 그렇죠?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16조 해석할 때 금지착오 볼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책임적으로 가야 되는데 판례는 이걸 책임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책임 조각으로 보지 않고 그냥 고의 조각으로 보았다. 여기도 고의 조각이죠? 고의 조각으로 보았다. 라고 해서 고의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깊게 학자들처럼 깊게 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이 판례 두 가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